자, SVB 파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 저는 다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네,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일단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은행 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약 304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사실상 파산을 했죠.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얘네들 말은 3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200억밖에 손실이 안 난다. 그거는 거래가 중단됐으니까 300달러 좀 가까이 하던 게 100달러에서 중단이 됐으니까 3분의 1 손실인 거고 그냥 휴지로 날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 없어졌어요. 우리 돈이 날라간 거잖아. 네. 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밖에라니 지금. 아니 작년에 80조를 까먹었는데 300억이 대수야? 8천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80조. 3조 원도 아니고 300억이야. 0.05%밖에 안 돼요. 0.5%도 아니야 300억이. 맞지? 아니, 국민연금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이 정권이? 국민연금 아예 없애버리려고 아니 그러나? 근데 얘가 80조를 까먹었는데 이거 300억 달러 날린 게 뭐 대수냐는 거지. 내가 보기엔 국민연금이 담는 거마다 하는 짓마다 이만큼 엄청난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적으로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똑똑해갖고 70조까지 벌어오던 놈들이 그러니까. 왜 바뀐 지 1년 만에 80조 4, 5년 동안 벌어놓은 이득금을 한꺼번에 까먹을 만큼 훅 날리느냐 이거지. 뭐 이 은행이 뭐 실리콘 뱅크 은행이고 뭐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얘네들이 자산 투자하고 관리하고 뭐 이러는 데서 하는 게 일인데 종목군이 이것뿐이게 해서 수백 개, 수천 개, 수없이 많은 종목군들을 운영하고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 부실하다는 거 아니야. 물론 문재인 정부 때 한참 그 돈을 벌었을 때는 전 세계 증시가 미쳐 돌아갈 때요. 우리나라도 3천 넘었. 우리나라 증시도 넘어갔으니까. 좋았죠. 3,200. 그래서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호황을 누렸으면 그럼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거 대비해갖고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면서 투자 전략을 바꿨어야지. 똑같은 짓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날려먹은 거 아니야. 투자 전략이 바뀌었죠. 경이 되고 나서. 걔네들 밑에 애들이 온 거잖아. 검사도 이제 들어가고. 아니 이게 대한민국 요직 중에 거의 그 차관급에 가까운 요직 중에 70개를 지금 검사 출신이 하고 있다고 낙하산이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검사 똑똑하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검사가 뭘 똑똑해. 지금 우리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도. 우리가 뭐 그 옛날 검사해준 뭐 사법고시 통과했으니까 영감님 해줘가면서 시험만 잘 본 거지. 세상에 제일 똑똑한 놈인 줄 알았는데 법전 외우는 거 말고는 그것도 기출문제 딸딸 외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똑똑한 구석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오히려 성격만 잔인하고 특권만 누리는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난 어저께 그 이문정 검사 옛날에 나와서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면 검사들이 그렇게 걸려갖고 올라온대요. 그러면 그 명단이 쭉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처벌 안 근데 받아요. 경찰들이 애초에 이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해서 올라오면 사고를 안 친 상태에서 올라오면 그거를 그대로 떠갖고 처벌을 안 하고 법무부에 갖다 준대요. 총무과장한테. 그래서 어저께 단속 중에 검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받아서 징계를 주는데 당직은 시킨답니다. 그게 다래요. 이게 음주운하다 걸리면 네. 면허 취소나 정지가 아니고 당직을 쓰는 거예요. 검사들은. 응? 그런 거지. 겁이 야, 없네. 처먹는 거 누가 뭐라고 하냐? 왜 걸려? 그거지. 걸리지 마. 법이 없네, 법이 없어. 그만큼 온갖 특혜와 특권의식에 쪄들어 있는 새끼들이 거고요. 그리고 지 말 한마디에 뭐가 안 되면 견디들 못하는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에 가갖고도요. 그 조직을 개판으로 만들어요. 검사시설에 지 수사관 됐고 지 마음대로 내피셜대로 하던 거랑 공무원 업무는 다른 거거든요. 야, 이씨 까라면 까, 이씨. 야,
너 죽고 싶어? 고문밥 그만 먹고 싶어? 나 케미는 연다 너 확. 그래서 이런 새끼들을 보내면 사정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뭐 정보기관, 사찰기관 이런 데 보내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나라의 국부가 달린 이런 금융계나 공정거래나 경제계까지 이런 새끼들을 심어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책 촉구 어쩌고 하는데 300억 갖고 대책 촉구한다고 또 TF 꾸리고 또 변호사들 또 무슨 뭐 경제 전문 변호사네 어쩌네 끌어들여 갖고 뭐 대책반 만들고 이지랄 해갖고 또 변호사들 먹거리 만들지 말고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라고 니들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잘하던데 우리가 능력 없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 평생 못 해보고, 평생 부실했던 데가 아니잖아. 자, 62시간 연속 근무에, 드디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관리업체 소속 부안팀장인 이민우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제공한 근무표를 보면 닷새에 걸쳐서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야 했고요. 휴일 없이 그 다음 날도 출근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나흘 동안 약 62시간을 일한 뒤 쓰러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 과로사 기준이 근데 64시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와. 2시간 2시간 모자라. 2시간 모자라서 사망했으니까 이분은 업무상이 아니고 본인의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산재 처리 못 해줍니다. 라고 나올 것 같네요. 지금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과로사가 아니라 병사다. 그래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벌써? 이런 식으로 벌써 하고 있어요. 1억이 슈킹이 쑥 들어온 거야? 원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현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이거 산재 안 주려고 진짜 미친 듯이 설득하고 협박하고 난리를 칩니다. 야, 참. 아니 이게 물론 뭐 사실은 이런 그 69시간제 관련되는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거고 안 밝혀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마만큼의 저기도 안 되는 이게 이마만큼의 규모도 안 되는 데서는 더더욱 대접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리자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그냥 노동법을 바꾸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계몽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희생자들이 나고 있잖아요. 그 기사에 보면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흘간 연속 근무했다면 젊고 지병 없는 사람도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거. 저도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올 것 같은 순간이 많아요. 방송을 하다가도 그렇고요. 뉴스를 보다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 위험한 정신세계와 그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까지 힘들어 봐봐. 죽어요, 어떻게 진짜. 건드냐고. 이거 진짜 사람을 죽이고 있어. 저 한 2달 만에 잇몸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이빨을 10대가 넘게 지금 뽑아서 수선을 해야 돼요. 음식을 못 씹게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게 뭐 영양 상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확 악화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말고는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일하고 규칙적으로 술 먹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했는데 한 2달 만에 막 여러 가지 건강 지수가 한꺼번에 확 나빠진 거예요. 이놈의 정권은 진짜 원래 사람을. 건강은 한 방에 무너져.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진짜 깨 있는 시간 또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안 깨 있는 시간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조금 나아. 근데 다시 기사로 넘어오면 너무 스트레스 많아 진짜. 아무튼 고인에 대한 어떤 그
마음 아픈 느낌입니다만 우리 파리 클래스생 때 그 빵 반죽기에 희생됐던 젊은 친구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 유혈무가 묻히고 지금 사라졌어요. 네. 파리 클래스는 여전히 영업 잘하고 있고 점포수 안 줄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파리 클래스- 바게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리 바게트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아예 저기를 안 찍더만 포장지에. 포장지에 이름을 안 찍고 빵을 팔아요. 남양유업도 그렇게 이름 잘 바꾸고 막 작게 쓰고 막 이런데 니 맘대로 해봐라 님이 저희 남편의 회사 상사분이 2달 동안 매일 야근하고 새벽 출근하다가 쓰러져서 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도 산재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분 산재 처리하고 엄청 뛰어다니는데 뭐가 엄청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뭐 산재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라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일을 시키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그건 뭔데? 이 사람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살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식물인간 지금 되겠어? 만일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당뇨에 의한 지병 당뇨에 의한 합병증인 거지. 이게 결코 지금 뭐 스트레스로 인한 거나 물론 뭐 제가 산재를 누구한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인해 갖고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고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무너지고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진짜 69시간 허용하면 이렇게 죽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올 텐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억울한 개죽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아파서 원래 아팠다. 뭐 원래 안 아픈 사람 어딨어 그렇게 치면. 아니 그런 식으로 진짜 따져놓고 보면 질병 1년에 하나씩 다 병원 있지. 한두 개씩 안 가본 사람 어딨냐고.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코로나 후유증이라 그럴 거고 나 같은 사람 다 당뇨 후유증이라 그럴 거고 비만 때문에 그랬다 그럴 거고 너무 말라서 저혈압 때문에 그랬다 그럴 거예요. 이런 끔찍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네요. 그거 1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진짜 그 대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3.5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레딧인가 하는 그 게시판에서는 해외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가 69시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나라 주 4일째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니네 나라는 왜 그런데니? 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이 꼴이 되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만일 이런 식으로 근로자 환경 강화, ILO나 OECD에 퇴출당하잖아요? 그럼 우리 물건 전부 불매 들어가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의 노동단체가, 야, 한국에서 오는 물건, 이거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 희생시켜서 산 물건이야. 이거 금수 조치해 내지는 불매해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물건 안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현대 니들이 먼저 망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망하는 거죠. 대기업은 지금 생각 잘해야 돼. 아니 윤석열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인건비 좀 남길 것 같아. 그래서 세이브여갖고 인건비 남긴 걸로 회사 이득 늘어날 것 같아. 니네 회사 간판을 떼야 돼. 그렇게 되면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노동 착취 상품이라 그래서 전 세계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OECD 선진국 안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물건이 된다고. 부도덕한 상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